고요함만이 감도는 늘 푸른 실버타운의 아침은 낡은 레코드판처럼 늘 똑같은 멜로디를 반복하며 시작됩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밴 복도를 따라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느릿한 걸음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향하고, 커다란 창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그러나 무심하게 내려앉습니다. 그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82의 윤정숙 할머니. 낡았지만 목둘레가 늘어나지 않도록 곱게 세탁한 스웨터,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진 모습. 그녀의 침묵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없는 사람의 공허한 습관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이,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하고 초라한 노인. 적어도 이곳의 모든 직원과 입소자들은 그녀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화단의 라일락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정수가 라일락 꽃향기는 첫사랑의 기억 같아서 맡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구나. 그 말을 하던 남편의 수줍은 미소를 떠올리면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기억도, 뼈를 애는 듯한 사무치는 외로움도 옅은 보랏빛 향기 속에 잠시나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작고 소박한 행복마저 시기하고 짓밟으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요양원 원장의 조카이자 이곳의 실질적인 관리인인 오미영 실장이었습니다. 40 중반의 그녀는 값비싼 명품 옷과 과시적인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거나 후원금이 두둑한 어르신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처럼 행색이 초라하고 의지할 곳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는 북풍 한설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어르신들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돈과 이익으로 계산되는 고객 등급표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 거센 태풍이 몰아친 뒤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늘 그랬듯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단의 라일락 나무에서 가장 튼실했던 가지 하나가 힘없이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세처럼 느껴져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의 방 작은 물병에라도 꽂아두면 며칠은 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오 실장이 나타나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요양원 기물 파손으로 변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정숙 할머니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지가 부러져 있길래 너무 아까워서. 아까우면 얼마나 아깝다고요. 꽃 한 송이 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르신은 방에나 조용히 들어가 계세요.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 만들지 마시고요. 젊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오 실장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싫다는 듯 손수건으로 라일락 가지를 집어들어 그대로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보랏빛 꽃잎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마지막 향기를 뱉어내는 순간 정숙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 몇몇 요양보호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깐깐하고 권력 있는 오 실장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오 실장의 무시와 학대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창가 자리는 어느새 돈 많은 최 여사의 고정석으로 바뀌었고, 정숙 할머니는 빛도 잘 들지 않는 식당 구석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어르신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기다리잖아요. 단체 생활에서는 시간을 지켜야죠라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혈육이던 딸마저 먼저 세상을 보낸 후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정도의 모욕과 서름은 그저 견뎌내야 할 삶의 일부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엉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우연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복도를 지나다 잠시 열린 원장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오 실장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껏 교태 섞인 목소리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양을 떨며 누군가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이번에 은솔 화장품 마케팅팀 경력직으로 이력서 냈는데 우리 외삼촌이 이 사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 백 좀 써주셨거든. 거의 합격이지 뭐. 거기 들어가면 연봉이 얼만 줄 알아? 이제 이런 퀴퀴한 노인네들 똥기저귀 치우는 냄새 안 맡아도 된다고.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은솔 화장품. 그 세 글자가 벼락처럼 정숙 할머니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수십 년간 그녀의 머릿속을 잠식해가던 희미한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듯했습니다. 늘 잿빛으로만 보이던 요양원의 벽지가 총천연색으로 살아나고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수십 년의 세월이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솔. 그것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녀의 외동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솔 화장품은 6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였습니다. 싸구려 동백 기름을 팔던 남대문 시장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해 가장 정직한 재료로 모든 여성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꽃피운다는 단 하나의 철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기업을 일궈낸 기적 같은 신화. 그 신화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 윤정숙이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던 저 오만하고 천박한 여자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먼저 떠난 딸의 이름이 서린 신성한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려 한다고. 그 순간 정숙 할머니의 온화하기만 하던 눈빛이 겨울 서리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잠자고 있던 사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함 속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그 번호. 그녀는 떨리지 않는 단호한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나다. 할머니다. 다음 날 아침, 늘 똑같은 멜로디를 반복하던 늘푸른 실버타운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양원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줄지어 섰고, 그 안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바로 은솔 화장품의 현 대표이사이자 정숙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강민준 대표와 그의 비서진들이었습니다. 원장과 오 실장은 재벌 총수가 방문했다는 소식에 로또라도 맞은 듯 허둥지둥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강 대표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까? 하지만 민준 대표는 그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복도 끝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라일락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경악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모습을 본 원장과 오 실장의 얼굴은 하얀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순식간에 질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행색 초라한 무연고 독거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기업 은솔의 신화적인 창업주이자 눈앞의 젊은 재벌 총수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 대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은솔 화장품은 매년 저희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늘푸른 실버타운도 저희의 유력한 후원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말에 원장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준 대표의 다음 말은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저희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창업 이념이자 저희 할머님의 경영 철학은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가장 기본적인 철학조차 없는 곳인 것 같군요. 그는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오 실장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하찮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곳이라면 저희는 단 1원도 후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미영 실장님, 당신은 저희 회사 마케팅팀에 지원하셨더군요. 결과는 오늘 중으로 이메일로 통보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인사팀에 당신의 이름은 특별히 기록해두라고 전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날 오후 늘푸른 실버타운과 은솔 화장품의 수십억 원대 후원 계약은 당연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오미영 실장은 불합격 통보는 물론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장에게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요양원의 부실한 운영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다른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윤정숙 할머니 역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후련함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인 민준 대표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민준아, 내가 겪어보니 알겠다. 돈이 많다고 해서 품격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구나. 진짜 품격은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오는 거란다. 나처럼 외롭고 힘없는 노인들이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대신 만들어다오. 먼저 떠난 네 엄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다. 그 후 은솔 화장품은 은솔 시니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과 지원자들의 인성과 철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뽑은 직원들로 가득한 시니어 요양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곳에 가장 따뜻한 햇살이 드는 중앙정원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피우는 커다란 라일락 나무가 심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통장 잔고 따위로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자신의 영혼에 새겨넣은 삶의 깊이와 품격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결코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윤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 들어감의 진짜 의미와 인간 존엄성의 숭고한 가치를 라일락 향기처럼 오래도록 깊은 여운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